대표 정진희 목사입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예. 월기청 TV 대표 정진희 목사입니다. 네. 현재 여론을 보면은 네. 그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많은 그 위법 사건이 많아서 지금 법정 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3일 그 대선 전에 출마할 수 없는 그 범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만약 그 대통령 당선 후에 범죄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그 대선을 또 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그 보수 측에서 대권 후보자들이 그걸 끊어서 하고 예. 다음 질문 다음에 해주시고. 그렇게 김하성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오셨나요? 김하성 교수님? 예.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 헌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딸려서 김학성 교수님에게 제가 대답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지금 금방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 제 질문이 그 현재 여론을 보면 그 이재명 대권 후보가 그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그 후보가 많은 위법 사건이 많아서 법정 그 계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6.3 그 대선 전에 출마할 수 없는 범죄 선고가 되거나,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후에 범죄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대선을 또 해야 될 수 있다는 그 여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예. 헌법재판소 판결문 있죠.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대법원에 저는 합의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 직접 재판하면 파기 환송도 되고 파기 잡아가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네. 두 가지를 한번 좀 이제 대답해 주세요. 선거 끝난 다음에도 가운데서 재판이 계속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금 대법원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위에서 이제 이재명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 뭐 이런 등등의 경우가 예상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일찍이 그 후보 등록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와서 전국을 안정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미루어져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계속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헌법 84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법 68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8조 2항에. 자, 제가 좀 볼게요. 이 헌법 조문입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때, 이 두 개의 문장인데, 고리된 때에는 제일 마지막 줄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건 우리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후임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 헌법에 명백히 되어 있잖아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8조 2항에 의해서 헌법은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판결을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쟁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다시 뽑게 되면요, 대선을 또 한 번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쟁점으로 될 것을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선생님 뭐 헌재 결정 결정 그 내용이 목소리 좀 길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죠. 간단하게. 예.
제가 이제 헌재 이번 그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제가 글도 발표했지만 저는 이게 정의를 외면한 것이고 판결이라기보다는 휴지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타겟소추 의결을 받을 때에는 내란을 80% 적용하더니만 정작 헌재에 가서는 심판청구소에서는 내란죄 혐의를 뺐다고 하는 것은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각하를 해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안에 대해서는요 5가지 쟁점이었거든요.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포고령 1호가 위헌이냐, 국회에 대한 계엄금 투입이 잘못된 것이냐, 또 이 정치인 체포, 중앙선관위의 압수수색 이 5가지 쟁점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는요.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행사 권한을 일임하고 있는 것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배적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상황 요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적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상황 요건에 대한 적극적 판단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절차와 관련돼서 국무회의 또 부서 국회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국무회의를 했지요. 그러나 비상적 방법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랬냐면 그 사람이 국무위원회 정족수가 찰 때까지 대통령은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비록 평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다르지만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서는 사후부서도 가능하고 국회에 대한 통지 의무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엄 선포를 발령하셨거든요. 이제껏 제가 아는 비상계엄은 이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행한 이 비상계엄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포고령 1호가 핵심이 뭐냐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당의 정당활동을 일체 금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본질적인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그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같습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포고령 1호 자체가 1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런 판례를 찾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판례 뭐냐? 그 자체로도 위헌 위법이 아니다. 계엄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가 위헌이다. 헌재가 대부분 판결을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국회에 대해서 계엄 투입이 잘못이다 아니다. 일단 우리가 국회에 계엄군이 왜 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의 매뉴얼이 현재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군인을 7만에서 10만을 동원하도록 현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계엄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 계엄은 600명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계속 들어야 되니까. 네. 계속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하세요. 무죄야. 시간도 무죄야.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무죄도 무죄야. 알겠어요. 그래,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7만에서 10만 병력이기 때문에 이걸 다가 우리가 도저히 비상경으로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 장악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는 상당한 기간 국회의 기능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쇄하도록. 거기에 날짜까지 나와요. 한 달 이상
계속될 경우에 이 국회 봉사란 말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번 기업에서는 2시간 반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 정치인단 체포 지시가 있다는데 홍장원의 메모 자체가 오염된 것이고 거짓된 진술한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 거짓된 진술, 오염된 진술을 그대로 헌재가 받아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중앙선관위의 계엄론 투입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말을 했는데 명백하게 그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중앙선관위에 관련된 문장을 보면서 내가 헌법조문을 내가 헌재 재판관들 얼굴에다 던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헌법 77조 3항을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에는요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조치는 뭐냐? 영장주의 예외라고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 교수가 다 그렇게 쓰고 있고 저도 그렇게 쓴 바가 있고 또 하나 판례가 있는 것이 1953년 헌법위원회 판례가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때문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죠.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영장주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77조 3항에 비춰본다 그래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보고 제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승복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그 내란죄를 뺐잖아요. 예, 뺐습니다. 뺐으면 바로 재판은 중지가 되고 그리고 각하를 하든지 이거는 재판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내란 선동 혐의를 이 민주당에서 뺐단 말이에요.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죄 항목을 한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죠. 그러나 정작 헌재에 가서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란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양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의결을 받게 해와야 되는데 헌재는 이도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 여기 뒤에 앉아주시고 또 추진호 기자님 어디로 도망갔어? 화장실? 내가 추진호 기자님한테 내가 거꾸로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내가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질문요? 네, 말씀하시죠. 소속사를 먼저 말씀하시죠. 소속사를.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인터넷